이제 별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존재의 이유, 이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봤고, 이제 2강부터는 별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59페이지. 한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도덕경 1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도덕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다. 라고 나왔는데 저는 야, 도덕경을 반복해서 읽으려면은 무슨 마인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어려운 도덕경을 무슨 심정으로 이걸 더 또 쳐다볼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도덕경을 진짜 다시 한번 잡아봐야겠구나. 솔직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도덕경을 읽은 적은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솔직히 내가 그때 무슨 관도 없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는 문장 하나 나오면 그래 사람이 그런 거지 막 이런 그 겉멋에 취해가지고 몇 개 보고서 그런 거밖에 이제 안 찾았었는데 이제 진짜 시각을 한번 갖고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보면 이분도 보면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딱 놓고서 내가 뭔가 힘들 때 노자 선생님, 노자 형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구하고 책 속에서 답을 찾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예시에서 나오는데 야 진짜 그런 책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앙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또 많이 찾으시는 걸 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테스 형 책도 테스 형이 책을 썼나? 그건 모르겠네. 그 밑에 분들이 썼죠. 테스 형은 말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읽을 때마다 일장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독서하는 방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게 사진을 떠서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메모를 엄청 많이 해요. 네. 그 전까지는 메모를 그렇게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메모를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제가 기억에 남으면 무조건 막 별표 찍고 막 찍찍 긋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한 번 그렇게 아주 열독을 해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읽는 게 훨씬 빨라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도 메모도 해보고 무슨 뭐 에버노트에도 써보고 하여튼 진짜 마인드맵으로도 해보고 진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책 정리, 메모하는 거, 뭐 해볼 만한 거 스크랩도 한 6개월 해봤고 해볼 만한 건 다 해봤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어딘가에는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라는 걸 정리를 해놓지 않고 그냥 책을 보면서 하는 건 팔짱 끼고 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되게 독서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자기는 책을 절대 더럽히지 않고 대신에 메모만 엄청 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다 취향이에요, 취향.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책의 내용을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남기는 게 꼭 쓰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남기는 걸 뭔가 행위를 하셔야지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휘발되는 독서도 어쩔 때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냥 여러 개를 막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남길 거를 몇 개만 남기는 것도 독서법 중에 하나예요. 네, 다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다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동글맹이 쳐놓고 뭐 V표를 친다든가 별표를 친다든가 질문을 내가 던져놓는다든가 해서 막 체크를 해놓습니다. 체크를 해놓고 다음번에 책 볼 때 이 책을 또 볼 날이 와요. 꼭. 그러면 그때는 체크한 거와 제 생각을 위주로 봐요. 그때. 그러면 그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그게 제가 봤을 때 여기 일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 딱 보고 역시 그 당시의 생각이 멋있었군. 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발전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책 읽다가 가장 뿌듯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맥킨지 컨설팅에서 나온 조직 문화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진짜 되게 두껍고 되게 최신본이었는데 거기 모든 게 막 총망라돼서 정리가 돼 있는 책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는데 90% 이상 제가 공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분이 또 유튜브에서 그게 어느 분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생각을 동조하는 책을 가급적 읽지 말라라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몰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독서법은 뭐 하나만 딱 하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결론이에요. 네. 이렇게 해보고 속독도 해보고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 팀장님 같은 경우도 엄청 다독가거든요. 팀장님은 책이 예전 모셨던 팀장님 저희 팀장님 사모님 다 책 광이었어요. 근데 책을 한 3-4권 사가지고 한 권은 화장실에 놓고 한 권은 안방에 놓고 한 권은 사무실에 놓고 이러면서 거기서 깨작깨작 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저 그냥 책 한 권 갖고 다니면서 끝을 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다 스타일은 다 있다. 네. 중요한 건 나한테 제일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제일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저는 그거야말로 제일 좋은 독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네. 한 곳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별로 뭐 고정관념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격상 그죠? 책을 한번 잡으면 끝을 못 보면 내가 중간까지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근데 어때요? 다 봐야 돼.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죠? 힘들어 하시는 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거를 버릇을 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덮어버려요. 그거는 제가 하나 바꿨어요. 제가 제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책을 하나 잡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꾸역꾸역 읽는 거 있잖아요. 줄도 그냥 별로 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꾹꾹 쳐가면서 몇 장 남았어. 맨날 세는 거 있잖아요. 몇 장 남았어. 이러면서. 네. 그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 거기까지 읽은 것만 해도 잘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생기냐면요. 그걸 제가 확신을 딱 가진 게 뭐냐면 책이라는 게 요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내가 손으로 쓴 글을 내가 보면 되게 그지 같잖아요. 그죠? 근데 활자체로 인쇄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진짜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책의 맹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책으로 인쇄돼서 나온 거는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비판적으로 읽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게 여기 있겠지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딱 보고 아유 쓰레기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보고 글을 구제화하는 능력을 갖추시면 책을 보는 능력도 올라간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개발하시면서 갈 거고 아마 저랑 같이 책 보시면 그런 거는 확실하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게 결국은 묘미라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론이에요. 자, 도덕경 1장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 건데 이름은 하나에서 한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라는 부분, 그 60페이지 중간 부분, 윗부분이에요. 하나는 말로 부르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머릿속에 있는 이름이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자, 왜 이걸 별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특이한 언어 습관 때문인데 어떤 대상을 부르든지 간에 이름과 별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이름도 있는데 왜 별명이 또 있느냐? 이건 뭐냐면 금방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름은 아무래도 추상적인데 별명은 아무래도 이미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름은 약간 추상적인 거에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느낌이라고 친다면 별명이라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휴리스틱한 개념이 별명인 거. 이해되시나요? 네. 금방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휴리스틱하다는 거거든요. 휴리스틱 여러분들 제가 제 수업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래서 본인의 별명이 옛날에 떡판이었는데 나중에 네모 사장으로 변했는데 이 자체도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네. 별명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별명이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별명의 정의는 첫 번째, 내가 지은 게 아니다. 남이 지었다. 됐나요? 두 번째, 남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더라.
그게 거기 첫 번째 문단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거나 누군가 만든 제 별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정해진 거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남이 지었는데 남이 혼자만 지은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바이럴을 탔든 뭐를 하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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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공감해지면서 그게 별명이 된 거고 그게 뭔가 인식에 되게 직관적으로 딱 꽂아주는 역할을 했을 때 이게 별명이다. 그래서 당연히 브랜드랑 닮았죠. 닮았는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별명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름보다 별명이 더 오래 가더라. 그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라는 것도 그런 별명이나 소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옛날엔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별명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관심이든 나쁜 안 좋은 관심이든 간에 별명이라는 건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다. 결국은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거기 62페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의 별명은 그놈이더라. 대명사가 별명이라는 거죠. 네. 아, 걔 있잖아, 걔. 아, 걔. 끝. 이 아는데 떠오르질 않아, 더 이상. 좀 슬픈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이죠. 기업과 브랜드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름과 별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 습관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보세요. 불리고 싶은 별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리.